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통한 점괘.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가난한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지요. 배고파, 밥 줘. 올망졸망한 아이들은 그저 눈만 뜨면 밥 타령이었죠. 쌀독에 쌀은 한 톨도 없지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허리가 휘도록 나무를 해다 팔고 이 집 저 집 품앗이를 해도 소용이 없었죠. 에휴, 언제 한번 나무럽지 않게 살아보나. 그저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푹푹 내쉴 수밖에요. 여보, 이거라도 장에 가서 팔아오세요. 하루는 아내가 며칠 밤낮으로 짠 배를 내주며 말했지요. 그럼 다녀오리다. 김서방은 곱게 짠 배를 둘러매고 불이 나게 장으로 갔어요. 이 배를 팔면 쌀도 사고 아이들 고깃국도 끓여 먹일 수 있겠구나. 생각만 해도 절로 입이 벙긋벙긋 벌어졌답니다. 장에는 벌써 시끌벅적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다른 배의 장수들이 통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옳다구나. 잘됐다. 김서방은 신이 나서 배를 내놓았지요. 그러자 바로 한 아주머니가 와서는 배를 요리조리 만져보았어요. 참 곱기도 하다. 이걸로 옷을 지어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러고는 큰 돈을 주고 배를 몽땅 사가지 뭐예요. 이게 웬 떡이냐? 김서방은 입이 벌쭉벌쭉 벌어졌지요. 가난뱅이가 난생 처음 그런 큰 돈을 주게 되었는데 안 그렇겠나요? 김서방은 부랴부랴 짐을 정리하고 장을 떠났지요. 그런데 몇 걸음 안 가서 웬 초라한 늙은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푼만 줍쇼. 제발 한 푼만 줍쇼. 인정 많은 김서방이 그걸 그냥 지나칠 리가 있나요? 저 늙은이는 나보다 더 딱하구나. 김서방은 그만 앞뒤 생각 없이 배판 돈을 몽땅 내주고 말았네요. 글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내줬다니까요. 아이고, 젊은이 고맙소. 고마워. 늙은이는 굽실굽실 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여보게 젊은이, 이렇게 큰 돈을 받았으니 내 보답을 하리다. 내가 점을 좀 칠 줄 아니 점 꽤나 받아가시게. 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 점을 치는 거예요. 내 점괘는 딱 3마디라오. 그 3마디가 뭔고 하니 위태롭거든 가지 마라. 무섭거든 춤을 추어라. 반가워하거든 설설 기어라. 그거 참 이상한 점괘도 다 있네. 김서방은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다시 길을 나섰어요. 하지만 배판 돈을 몽땅 내줬으니 집에 갈 수가 있나요? 아내 볼 생각을 하니 그저 눈앞이 캄캄했지요. 무슨 낯으로 아내 얼굴을 본담.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수가 나겠지 뭐. 김서방은 계속해서 터덜터덜 길을 걸었어요. 배에서는 꼬리륵 소리가 나고 다리도 아팠지만 그래도 무작정 걸었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눈앞에 큰 강이 보였어요.
마침 강가에는 둥실둥실 나룻배 하나가 떠 있었죠. 옳지, 저것을 타면 되겠구나. 김서방은 얼른 나룻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자꾸만 올라타는 거예요. 어찌나 많이 탔는지 조그만 배가 이리저리 갸우뚱 갸우뚱 하는 게 아무래도 위태롭단 말이에요. 그때 김서방은 문득 점괘 하나가 생각났어요. 옳지, 위태롭거든 가지 말라고 했겠다. 김서방은 막 떠나려는 배에서 허둥지둥 내렸지요. 배가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회오리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그 바람에 기우뚱기우뚱 하던 나룻배가 그만 홀딱 뒤집히고 말았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배에 탔던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야단이 났어요. 하지만 누가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건져줄 수 있겠어요. 저런, 이를 어쩌나. 그저 발만 동동 구른 채 바라볼 뿐이었죠. 그렇게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김서방은 또 터덜터덜 길을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어둑어둑 날은 저물고 김서방은 나무가 빽빽이 우거진 깊은 산속에 있었지요. 꼼짝없이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생겼지 뭐예요. 이거 큰일 났군. 김서방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둘레둘레 사방을 살폈어요.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집도 절도 하나 없었지요. 그런데 마침 저만치 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옳지, 저기 들어가서 하룻밤 자면 되겠다. 김서방은 허겁지겁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굴 안에서 허연 사발 같은 게 마구 발에 채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무심코 주워들고 들여다보던 김서방은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게 죄다 해골이었지 뭐예요. 그때 굴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 하나가 쿵쿵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키가 남산만한 것이 온몸에 해골을 주렁주렁 매달고서 말이죠. 게다가 얼굴은 시뻘겋고 눈에서는 빨간빛이 번쩍였지요.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김서방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때 문득 또 하나의 점괘가 생각났지요. 옳지, 무서우면 춤을 추라고 했겠다. 김서방은 다짜고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을 바로 코앞에 두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서방이 자꾸자꾸 춤을 출수록 괴물의 몸뚱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남산만 하던 것이 차츰차츰 집채만해지고 집채만 하던 것이 차츰차츰 장승만해지더니 보통 사람만 해지는 거예요. 시뻘겋던 얼굴이랑 눈도 멀쩡한 사람처럼 되었지요. 도대체 누구시오? 김서방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원래 하늘나라 옥황상제님의 궁전을 지키던 문직이었지요. 그런데 그만 죄를 짓고 흉측한 괴물이 되어 여기로 쫓겨났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님께서 누구든지 저를 보고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대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는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왔지만 모두 저를 보자마자 기절하여 죽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 덕분에 이렇게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으니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세요. 별다른 소원은 없고 여태 가난하게 살았으니 그저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는 게 소원이오. 김서방은 기대 없이 말했지요. 그럼 이 산의 꼭대기에 있는 바위 중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 아래를 살펴보시오. 젊은이가 말을 마치자 갑자기 바람이 일더니 젊은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허참 별일도 다 있네. 김서방은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밖에요. 그날 밤 김서방은 캄캄한 굴에서 잠을 잤어요. 어디 속낸셈 치고 한번 가볼까? 날이 밝자마자 산꼭대기로 올라갔지요.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라. 김서방은 젊은이가 말한 바위를 바로 찾아냈어요. 그러고는 조심조심 바위 아래를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정말 바위 아래에 어린아이 팔뚝만한 산삼이 몇십 풀이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얼씨구 좋다, 좋아. 이걸로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한 채 짓고 마누라한테 번쩍번쩍 비단옷도 해주고 자식놈들 배가 남산만해지도록 밥을 먹여야지. 김서방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산삼을 내다 팔면 배판돈의 100배, 아니 1000배도 훨씬 넘는 큰 돈이 생길 테니 그럴 만도 하지요. 김서방은 신바람 나게 산삼을 캐어 굽이굽이 산등성이를 넘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김서방은 공중공중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제나 저제나 목이 빠지게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겼지요.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아이고 여보. 반갑게 아내를 얼싸 안으려던 김서방은 문득 또 다른 점괘 하나를 떠올렸어요. 아플싸 반가워하거든 솔솔 기라고 했지. 김서방은 다짜고짜 넙죽 엎드려 설설 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설설 기다 보니 마루 밑에 숨어있던 번쩍이는 눈과 딱 마주쳤어요. 거기 누구요? 놀라서 소리를 치자 도둑 하나가 후다닥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마루 밑에 숨어있다가 딱 들킨 거였죠. 세상에 그것을 못 봤으면 꼼짝없이 도둑한테 죽었을 거 아니에요? 참 신통한 점괘로군. 딱 3마디의 점괘 덕에 큰 돈도 벌고 목숨까지 건진 김서방은 그저 놀랄 뿐이었지요. 그 김서방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신통한 점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또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아이들은 심심할 때마다 자꾸자꾸 졸라댔지요. 하긴 10번, 100번 들어도 그만큼 신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나요. 내가 막 어두컴컴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말이야. 김서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북적북적 모여들 정도였다니까요. 물론 김서방이야 소원대로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지요.
뱀을 삼킨 나무꾼. 옛날 한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 일어난 나무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꿀꺽꿀꺽 샘물을 마시다 뱀까지 후루룩 들이킨 기막힌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뱀을 삼켰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나무꾼의 목숨이 붙어 있지 않겠죠. 어찌된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그날도 나무꾼은 쿵쿵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햇볕은 머리 꼭대기에서 쨍쨍 내리쬐고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았지요. 아유, 더워. 봄 날씨가 왜 이리 덥지? 나무꾼은 나무 아래 앉아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목이 마르지 뭐예요?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셨으면 딱 좋겠다. 나무꾼은 둘레둘레 주위를 살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땅이 축축한 곳이 있었지요. 이 길을 따라가면 샘물이 나오겠구나. 나무꾼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겼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장기 한 마리가 날개를 들썩대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허허, 별일이 다 있네. 나무꾼은 목마른 것도 잠시 잊고 몰래 지켜보다가 장기가 사라진 다음 그 자리로 가보았어요. 녀석, 꽁지 깃털을 떨어뜨렸네. 나무꾼은 장기의 꽁지 깃털을 만지작 거리다가 등 뒤에 쓱 꽂아두었어요. 그러고는 물을 찾아 다시 길을 가려는데 글쎄 바로 거기에 샘이 있었어요. 아이고, 잘 됐네. 이제야 살겠다. 나무꾼은 퐁퐁 솟는 맑은 샘물을 보고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꿀꺽꿀꺽 그렇게 정신없이 물을 들이키다 말고 나무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지요. 무언가 길쭉하고 거뭇거뭇한 것이, 그러니까 뱀처럼 생긴 것이 물에 어른거린다 싶더니 목 뒤로 쓱 지나가지 뭐예요. 꼭 입으로 들어가 꿀꺽 삼킨 것만 같았죠.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뱀을 삼켰나 봐. 뱀을 삼킨 거야. 이를 어째? 이제 난 죽었어. 죽은 목숨이야. 나무꾼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손가락을 입속에 넣고 억지로라도 뱀을 토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뱀은 나오지 않고 속만 울렁거렸어요. 나무꾼은 힘들여 한 나무도 다 내팽개치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리시나. 살아있는 뱀을 삼키다니. 복도 지질이 없지. 어느덧 하늘은 점점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어야지. 나무꾼은 비척비척하면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몸은 으슬으슬 떨리고 속도 울렁울렁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방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여보, 어디 아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저기 말이야. 아니야.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약이라도 짓지요. 아내는 걱정이 되어 꼬치꼬치 캐물었지요. 하지만 마음 약한 나무꾼은 차마 살아있는 뱀을 삼켰다는 말은 못하고 곧 죽을 거라는 소리만 했어요. 나무꾼은 정말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딱히 아픈 곳은 없는데 속이 계속 메스꺼려서
당초에 뭘 먹을 수도 없고 열도 좀 나는 것도 같고 몸도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거기다 눈까지 희미하니 잘 보이지 않았어요. 대체 자네 어디가 아픈 거야? 걱정이 된 동네 사람들도 하나 둘 나무꾼을 찾아왔지요. 사실은 내가 숲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뱀을 삼켰지 뭔가. 나무꾼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나무꾼이 뱀을 삼켰다는 소문은 동네방네에 퍼지게 되었지요. 자네 나무꾼 이야기 들었나? 들었지. 뱀을 삼켰다면서. 독이 몸에 퍼지면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좀 이상하기는 해. 벌써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만 있으니 독이 퍼졌으면 벌써 퍼졌을 텐데 말이야. 마침 수염이 허옇게 난 한 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본데 제가 한번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 집 사람들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저기 아래 밤나무 집입니다. 노인은 그 길로 나무꾼을 만나러 갔지요. 나무꾼의 부인은 노인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제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물을 마시다 뱀까지 삼켰다는 게 사실입니까? 나무꾼은 노인의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어쩐지 보통 사람이 아닌 듯 싶었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를 하다가 나무꾼은 춤추는 장기를 본 일이며 샘물을 마신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어요. 그때 그 장기의 꽁지 깃털은 어찌했습니까? 장기의 꽁지 깃털이라고요? 아, 그거요. 등 뒤에 꽂아두었는데 뱀을 먹고 나서 그 뒤로 어찌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뭔가 짐작되는 게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죠. 알겠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 뱃속에 든 뱀을 꺼내주시는 건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물을 마셨다는 그 샘으로 함께 갑시다. 어서 앞장서십시오. 깊은 산속의 샘은 아주 맑고 깊었지요. 꼭 어디에선가 뱀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만. 나무꾼은 말을 하다 말고 울먹거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샘 근처에는 장기의 꽁지 깃털이 떨어져 있었죠. 노인은 나무꾼 몰래 깃털을 슬쩍 손에 쥐었어요. 뱀을 토해내려면 다시 물을 마셔야 해요. 배에 물이 꽉 차야 뱀이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옵니다. 어서 물을 마셔요, 어서. 노인의 말에 나무꾼은 그날처럼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지요.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도록 말이에요. 물을 더 마셔요, 더 많이. 자, 이제 뱀이 나옵니다. 어서 힘껏 토해 보십시오. 나무꾼은 물을 어찌나 많이 마셨던지 뱃속의 물이 목구멍 밖으로 꾸르륵 꾸르륵 넘어왔어요. 그 틈에 노인은
장기의 꽁지 깃털을 샘에 슬며시 띄었답니다. 배처럼 길쭉한 깃털은 물에 떠서 둥실둥실 흘러갔지요. 나왔어요. 나왔어. 저기 뱀이 가고 있어요. 나무꾼은 장기의 깃털을 보고 놀라서 외쳤어요. 장기의 깃털은 물에 둥둥 떠서 점점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죠. 나무꾼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만세, 만세, 이제 난 살았다. 나무꾼은 하늘을 향해 크게 외치고 노인에게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무꾼은 끝내 알지 못했어요. 정말로 뱀을 삼켰다가 토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툭툭 털어냈다는 걸 말이죠.